그 기사 한 줄이 주하늘의 부회장 자리도 차정원의 숨겨둔 정체도 한꺼번에 태워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란숙은 이미 66화 끝에서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제 시작이야라는 신호였더라고요. 공란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답게 사람 마음보다 돈과 판을 먼저 받고 주영채와 주하늘을 한 배에 태운 다음엔 배에서 내릴 사람을 가차없이 골라내려 했습니다. 그 다음 타깃이 차정원인 건 너무 분명했죠. 문제는 공란숙이 터뜨린 기사 자체가 너무 과하다 못해 이건 일부러 파국을 만들려고 쓴 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차정원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는데요. 기사 안에는 차정원 본인도 잊으려 애썼던 단어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디자인 표절 프레임은 기본이고 가정폭력 의혹, 며느리 자격 논란, 부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같은 말까지 섞여 있었죠. 차정원은 손이 떨리는데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사에 들어간 정보 중 하나가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차정원은 혼잣말처럼 뱉었어요. 이건 나랑 주하늘만 아는 건데. 그 한 줄 때문에 차정원은 바로 주하늘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가짜 주영채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했고 공란숙의 오른팔로 살아왔지만 차정원을 지키려고 매번 선을 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사엔 그 선을 넘어온 흔적이 너무 정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차정원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는데요. 마음이 안 달래졌습니다. 그동안 차정원이 버틴 건 단 하나,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기사 한 방에 흔들려 버린 거죠. 주하늘도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하늘은 공란숙이 또 판을 깔았구나 싶었지만 동시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기사 너무 세요. 너무 빨라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마치 누가 일부러 주하늘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려고 칼날을 한 번 더 갈아낸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황 실장이 주하늘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주 부회장님, 이 기사 말입니다. 내부자 아니면 못 씁니다. 주하늘이 눈을 가늘게 뜨자 황 실장이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그리고요. 이건 공 회장님 스타일이긴 한데 공 회장님 혼자 쓴 글은 아닙니다.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란숙이 배우인 건 확실한데 공란숙이 혼자 움직이는 기사가 아니라면 누가 공란숙에게 이런 칼을 쥐어준 걸까요? 누가 공란숙이랑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주하늘은 구 실장에게 연락했는데요. 구 실장, 기사 유통 경로부터 잡아. 기자 라인 누군지 누가 먹였는지. 구 실장은 늘 그렇듯 충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충직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공란숙의 곁에 오래 붙어있는 사람일수록 무심한 얼굴로 큰일을 하니까요. 한편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기사 원문을 정독하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은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속은 냉혹하잖아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면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혜라 씨, 이거 건양이 장난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 한혜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차정원이 주영채 행세로 세운과 결혼한 건 혜라도 알고 있었고 더 끔찍한 건 혜라가 차정원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며느리이자 딸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혜라는 욕망과 모성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혜라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태석 씨, 주하늘을 흔드는 기사죠. 근데 차정원을 죽이려는 기사이기도 해요. 진태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진태석은 계산을 끝낸 뒤에만 말을 하니까요. 차정원이 무너지면 세운도 흔들려. 세운이 흔들리면 부회장도 흔들려. 결국 내 회사가 흔들린다. 진태석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실장, 기사 쓴 놈부터 잡아. 그리고 차정원, 조용히 정리할 방법도 준비해.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제거였어요.
그 사이 진세훈은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세훈은 반항심도 있고 따뜻함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차정원에게 점점 진짜로 빠져버린 사람이었죠. 세훈은 차정원이 상처받을까봐 화를 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라지면 자신이 믿어온 결혼도 인생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세훈이 말했어요. 정원아, 넌 내 옆에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차정원은 세훈을 이용해 시작한 관계였고 그 죄책감이 늘 가슴에 박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훈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면 차정원은 더 이상 가짜로만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세훈에게 물었어요. 세훈 씨, 만약에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세훈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애써 웃었습니다. 또 그런 소리.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마. 회피였죠. 세훈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하늘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역시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를 말렸어요. 이건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기사 속 그 둘만 아는 정보가 계속 심장을 찔렀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하늘, 나랑 얘기 좀 해.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주하늘이 늦게라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정원아, 어디야? 차정원은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자존심이랑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기사 봤지? 봤어. 그 안에 우리만 아는 얘기 있던데. 그 순간 주하늘이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정원아, 그건 내가 흘린 게 아니야. 차정원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는 순간 또 배신당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럼 누가 흘렸는데? 주하늘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공란숙이 아니면 못해. 근데 공란숙 혼자도 못해. 여기서 주하늘이 결심을 했습니다. 공란숙을 정면으로 치면 차정원도 같이 다칩니다. 그럼 차정원을 지키려면 오히려 자신이 맞아야 했어요. 주하늘은 부회장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주하늘은 다음 날 아침 논란의 기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기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부회장님, 연락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 기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주하늘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 기사, 내 얘기로 써.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차정원 건 빼. 대신 나를 까. 권력형 비호, 부회장 월권 뭐든 좋아. 너희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기자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차정원 씨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주하늘은 잠깐 침묵했는데요. 그 침묵이 진짜였어요. 사랑이어서 소중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무너지면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연쇄 폭발하거든요. 가짜 주영채 문제, 공란숙의 결혼거래, 한혜라의 출생 비밀까지요. 주하늘은 그 폭발이 세훈을 죽이고 세미를 망가뜨리고 기범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고 결국 건양을 쓸어버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기자에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차정원은 너희가 만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건 단순 거래가 아니었어요. 주하늘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일부러 가짜로 보이게끔 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너무 깔끔한 미끼였죠. 그 미끼를 물면 역으로 누가 기자에게 먹였는지 라인이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황 실장이 그걸 이해하고 낮게 웃었어요. 부회장님, 직접 불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주하늘은 담담하게 답했는데요. 불 속에서만 누가 휘발유 들고 있는지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공란숙이 예상 밖으로 움직입니다.
공란숙은 주하늘이 기자를 만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오히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 하늘이가 이제 내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 부회장님이 차정원 쪽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란숙이 웃었는데요. 그래서 더 좋아. 사람은 지킬 게 생기면 약해져. 약해지면 내가 잡을 수 있지. 공란숙이 바로 추가 기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번엔 주하늘이 아니라 차정원의 가족을 치는 기사였어요. 차기범이 과거 살인죄로 구속됐던 이야기, 그때 한혜라가 떠난 이유, 조미양이 눈물로 버틴 세월 그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엮였죠. 살인자의 딸, 가짜 며느리, 금수저 가문에 기생 같은 말들이 잔인하게 붙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기사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차정원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고 차정원은 스스로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조미양이 차정원을 끌어안으며 말했는데요. 정원아,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기범이 딸이기도 하지만 내 딸이기도 해. 차정원은 그 말에 오히려 더 울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너무 무겁고 미안했거든요. 그때 한혜라가 나타납니다. 혜라는 차정원을 보는 눈이 흔들렸어요. 혜라는 늘 욕망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차정원 앞에서는 그 포장이 자꾸 찢어졌습니다. 혜라가 낮게 말했는데요. 차정원 아니 수아. 차정원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혜라가 생모라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다짐한 차정원에게 그 이름은 칼이었어요. 혜라는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이 판 공란숙이 끝까지 가려고 해. 너를 진짜로 없애려고. 차정원은 혜라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걸 왜 걱정해요? 날 버린 사람이. 혜라의 얼굴이 잠깐 무너졌는데요. 하지만 혜라는 곧 다시 차갑게 웃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거지. 내가 없어지면 나도 위험해지거든. 모성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죠.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진세미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진세미는 처음엔 차정원을 미워했다가 같이 시집살이를 겪으며 마음이 풀렸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무너지는 중심에 차정원이 있다는 프레임이 다시 덮여버렸습니다. 진세미는 혜라와 차정원 사이의 이상한 공기를 감지하고 결국 말해버립니다. 엄마, 왜 차정원 이름을 그렇게 불러? 혜라가 순간 멈칫했어요. 세미야, 너는 들어가. 진세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엄마랑 차정원 뭔가 있지? 진세미의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출생의 비밀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균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을 공란숙이 놓칠 리 없죠. 공란숙은 세미를 흔들면 혜라가 흔들리고 혜라가 흔들리면 차정원이 흔들린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주하늘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감정을 눌렀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달려가고 싶었는데요. 지금 달려가면 공란숙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부회장이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주하늘은 차정원을 만나지 않고 대신 공란숙의 라인을 끊는 데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윤비서입니다. 윤비서는 끝까지 혜라 편인 사람이었죠. 윤비서는 조용히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라인 공회장만이 아닙니다. 혜라님도 알고 계셨어요. 주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혜라가 공란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공란숙과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차정원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주영채가 폭주합니다. 주영채는 결핍이 큰 인물이고 빼앗는 성향이 있잖아요. 주영채는 차정원이 망하면 내가 다시 중심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박경신 영채 연인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경신은 열정적이지만 집착이 위험한 사람이라서 주영채가 던지는 불씨를 더 크게 키워버리죠.
주영채는 익명 계정으로 차정원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리려 하고 박경신은 이왕이면 크게 터뜨리자며 사진과 자료를 모읍니다. 차정원은 그걸 눈치채는데요. 차정원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 폭발이 세훈을 죽인다는 생각에 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주하늘, 나 이제 진실 말해버릴까봐 무서워. 주하늘이 낮게 답합니다. 정원아, 지금은 말하지 마. 내가 말하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죽어. 차정원이 울면서 말하죠. 그럼 난 언제까지 가짜로 숨 쉬어야 돼? 주하늘은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만 더 버텨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잔인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공난숙이 진짜로 파국을 만들 다음 기사의 제목을 확정합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차정원이 아니라 주하늘을 범인으로 만들어. 구실장이 놀랍니다. 부회장님을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그래야 하늘이가 내 손에서 못 벗어나. 죄인이 되면 죄인은 보호자가 필요하거든. 그 순간 드라마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주하늘이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간 건 공난숙의 라인을 잡기 위해서였는데요. 공난숙은 그 불을 아예 감옥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겁니다. 주하늘은 자기 희생으로 차정원을 지키려 했지만 공난숙은 그 희생을 이용해 주하늘을 평생 묶어둘 생각이었어요. 끝 장면에서 주하늘은 기자에게서 받은 파일 하나를 열어봅니다. 파일명은 짧았는데요. 증거. 그 안에는 주하늘이 미끼로 던진 정보가 아니라 주하늘이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믿었던 진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최초 유출자로 찍힌 이름이 충격적으로도 구실장이 아니라 윤비서였어요. 주하늘이 낮게 혼잣말합니다. 헤라가 공난숙을 막는 게 아니라 공난숙이랑 같이 날 묻으려고 했던 건가? 그때 차정원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당신 정체 곧 세상에 공개됩니다. 대신 누군가를 살릴 기회도 줄게요. 차정원은 화면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이제 선택의 카드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거든요. 차정원은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죽고 침묵하면 자신이 죽는 판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만든 사람은 공난숙만이 아니라 헤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죠. 다음 회차에서 진짜로 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주하늘이 죄인이 되는 순간 차정원은 그를 버릴까요? 아니면 자기 정체를 폭로해서라도 구할까요?